조금만 기다려라. 오빠가 금방 갈게. 이거라 우리 여보 잘좀 부탁해 엄마. 아니 이 눈깔이 왜 이래? 어디 을한테 눈깔을 부르뜨가 이 이거 괜찮아? 안 깨물린겨?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현재 원인 모를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예, 저희 김영한 가족은 폐업한 주유소를 배경으로 한 가족의 이야기인데요. 그 가족의 어느 날 좀비 정체를 알 수 없는 한 인물이 등장하면서부터 벌어지는 한바탕 소동극입니다. 예. 저는 이제 그 가족에서 장남 준걸 역을 맡았습니다. 예, 캐릭터 자체는 약간 좀 장남이긴 하지만 이렇게 어른스럽고 이렇게 한 가정을 이끌어가는 그런 장남은 아니고 되게 우유부단하고 되게 좀 소심하고 갈팡질팡하는 좀 능력 없는 그런 장남 역할입니다. 글쎄요, 약간 이제 뭐 감독님이 의도하신 거는 이제 어떤 장남은 이제 그 농촌에서 아버님을 모시고 이제 우리 엄지원 씨가 한 이제 제 와이프로 나오는데 이렇게 구성원을 하고 있고 차남은 이제 서울에서 그럴 듯한 회사를 다니고 있는, 그래서 또 뭐 여러 아버지는 또 굉장히 좀 무서운 이렇게 이게 한 가족의 구성원들이 여러 가지 캐릭터를 가지고 그 부조화 속의 조화 이런 아마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그렇게 캐릭터의 차별성을 둔 것 같아요. 글쎄 뭐 제 필모에서 어떤 뭐 특별한 마음가짐은 아니고요. 항상 똑같이 어떻게 하면 이제 좀 더 이렇게 좋은 작품으로 욕먹지 않는 작품으로 보여드릴까 하는 그런 뭐 최선의 마음으로 항상 다가가는 거죠. 예, 저희는 이게 가족 코미디다 보니까 사실은 이 가족 간의 호흡이 어떤 영화보다도 좀 중요한 영화였어요. 그래서 촬영장에서는 물론이고 촬영이 없을 때도 사실 우리가 충남 보은에서 촬영을 했는데 원래는 이렇게 촬영이 며칠 없고 이러면 이렇게 다 각자 서울에 올라가서 뭐 개인적인 일을 보다가 뭐 또 내려와서 촬영을 한다거나 이러는데 뭐 거의 올라가지 않고 없을 때는 촬영장에 놀러 온다거나 아니면은 뭐 그 보은에서 뭐 돌아다닌다거나 하면서 그 촬영이 없을 때도 저희가 계속 같이 놀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속리산의 그 문장대 꼭대기까지 같이 등산도 하고 어떤 촬영 현장에서의 어떤 캐릭터들을 뭐 촬영 외적인 장소나 촬영이 없을 때도 계속 그런 관계를 유지하면서 되게 재미있게 보냈던 것 같아요. 촬영 현장에서는 사실 뭐 재미있다기보다는 저랑 남길이가 이제 하도 좀 장난도 많이 치고 수다도 많이 떨고 좀 시끄럽게 굴고 이러니까 좀 엄지원 씨, 지원이한테 많이 혼났죠. 좀 조용히 좀 하라고. 너무 시끄럽다고. 그만큼 좀 시끌벅적하고 이렇게 왁자지껄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되게 좀비물을 좀 좋아하는 매니아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좋아하는 관객의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도
사실은 뭐 좀비가 나오는 영화나 드라마를 거의 다 봤었고요. 그런데 마침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좀비가 나오는 그런 시나리오를 저한테 주셨길래 되게 일단은 그게 반가웠고요. 그리고 또 차별점은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의 정서에 맞을까라고 생각하고서 이제 읽어봤는데 되게 그런 면이 공감되고 좋았던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나라에도 이게 원래는 어떻게 서양에서 만들어진 이게 좀비라는 건데 우리나라에 이런 좀비가 나타난다면 어떨까? 또 농촌에 나타난다면 어떨까라는 부분들이 되게 신선했었고 또 그게 되게 이게 막 폭소하는 그런 웃음은 아니지만 되게 거기서 오는 그런 재미가 저한테는 되게 즐거웠던 것 같아요. 좀비물만의 가장 큰 매력은 인간성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무섭기도 하고 이게 우리가 지금 같이 이 좀비가 없는 현실에서도 많이 쓰이는 용어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비 같은 막 사람들도 있고 막 그게 좀 나쁜 의미로 쓰여지는데 그 영화 속에서 나오는 좀비들을 보면 뭐 현실에서도 있을 것 같고 또 이 좀비를 인간으로 대해야 하는지 아니면 인간이 아닌 괴물로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막 그런 공포스러움과 동시에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좀비물만의 특징이면서 강점인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아마 좀비물을 만들어내지 않았나. 예. 하여튼 보통 사람들은 되게 그냥 이걸 흥미로만 보는데 저는 굉장히 그걸 조금 철학이 담겨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글쎄요, 이 영화에서 가장 자랑을 한다는 건 좀 그렇지만 조금은 기존에 보셨던 좀비가 나오는 영화하고는 일단은 무조건 다릅니다. 왜 다른지는 이게 좀 막강한 스포일러라서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일단 보시면 아시는데 기존의 좀비물을 생각하시고 오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진짜. 네, 김영하 씨에서 둘째 아들 역할 민걸이라는 역을 맡았고요. 민걸이는 사실은 지금 저희 가족들 중에 조금 도심과 떨어진 조용한 한적한 마을에서 살고 있는 가족들 중에 유일하게 대학을 나온 브레인 역할입니다. 그냥 사실은 브레인이라는 역할이라 그러면 뭐 관객분들도 그렇고 그냥 그런 기대치가 좀 계실 것 같은데 저도 브레인 역할이라고 처음에 제안을 받았을 때는 좀 특별한 뭔가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냥 그 가족들이 워낙 문명에 대해서 좀 무지하고 별로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고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순박한 가족들이라서 그 가족들이 이제 희생을 해서 제가 대학을 간 거거든요. 그냥 뭐 중점을 두고 좀 다른 거는 인터넷을 좀 할 수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지식을 갖고 이제 뭐 나중에 영화를 이제 설명할 때도 나오겠지만 좀비 가이드를 제가 만들기 때문에 그냥 뭐 브레인이라고 해서의 특별한 어떤 코믹 코드라기보다는 다 같은 그게 이제 뭐 대학을 나왔던 뭐 조금 그 안에서 브레인 역할이라고 해도 가족 안에 속해 있으면 가족 구성원 안에서 똑같은 인물로 이제 웃기다 보니까 그게 다 소용이 없더라고요. 장르적으로는 해적이라는 것도 있었고 드라마가 명불허전이라는 뭐 작년에 했었던 드라마도 사실은 코믹을 기반으로 하고 해적도 코믹을 기반으로 하는데 요건 조금 그 여태까지 했었던 코믹적인 영화나 드라마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가족의 뭐 물론 동료애나 이런 부분들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지금 이 기묘한 가족이라는 건 일단은 좀비라는 소재를 가지고 좀비 그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무섭거나 아니면 잔인하거나 그런 공포의 기본 뭐 대상화가 돼 있는 게 있는데 저희 영화 제가 이제 지금 이 코믹적인 부분의 영화는 그 좀비라는 소재를 가지고 코미디로 풀었기 때문에 좀 여타 다른 코미디하고는 좀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출연했던 것과도 좀 다르고 일단은 조금 이게 실생활에 보여줄 수 있는 역할이기 때문에 제 모습에 있는 그대로 가장 가깝게 연기하려고 했었고 그래서 보는 좀 자연스러운 코믹감, 개그적인 소재 그리고 가족애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묻어놔가지고 이제 보여주는 편안함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코미디는 상황적인 그 안에서 웃기려고 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데 이건 어떤 상황적으로 웃긴다라기보다는 억지로 웃기려고 하는 부분들이 좀 적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편안하게 묻어날 수 있는 거에 대한 좀 차별성이 좀 있고 그래서 보시는 분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포커싱을 좀 맞춰서 보시면 편안하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가족 중에 좀비가 되는 사람은 없는데 아버님은 이게 이제 뭐 감독님도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좀비에 물리면 좀비가 되는데 좀비가 사실 죽지 않잖아요. 그냥 외국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그런 거에 대해서 착안해서 좀 젊어진다? 회춘에 대한 포커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욕망을 갖고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님이 물리셨는데 아버님은 거기에 이제 항체가 변이가 되는 그 바이러스에도 좀 면역이 있는 DNA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냥 회춘만 하시고 젊어지시고 뭐 화장실에 갔었을 때 변기를 부신다든지 뭐 그런 류의 회춘? 그래서 좀 달라지는 거죠. 근데 아버지는 전혀 변하지 않고. 근데 마을 주민들도 그래서 저희가 이제 비즈니스를 좀 하긴 하는데 그게 뭐 그 항체를 갖고 있는 분하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하고는 좀 다르니까 그건 이제 극장에서 보시면 그 차이를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일단 코미디적인 부분에서는 설명을 하면 이게 이제 제가 좀비 브레인이라고 얘기해서 좀비적인 전문 가이드를 만든 게 아니라 포털 사이트를 보고 만든 거기 때문에 빛과 소리에 민감하다 그렇기 때문에 불 꺼놓고 조용조용 다니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왜 곰한테서 도망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옛날 동화에서도 죽은 척하면 된다고 근데 제가 그걸 써놨었어요. 그 좀비 가이드에도 좀비가 나오면 일단 죽은 척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고 또 하나는 물리면 안 되니까 물리면 이제 좀비 항체 바이러스 뭐 그 DNA가 있는 분이 아니신 이상은 온몸을 다 똘똘 말아가지고 안 물리시는 게 최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기묘한 가족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좀비의 소재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는데 좀비 영화라기보다는 무섭고 잔인하고 이런 영화는 아니에요. 그래서 가족애를 조금 더 다뤄서 우리 가족을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편안한 코미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족들끼리 편안하게 극장에 와서 보시면 좋을 영화라고 생각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묘한 가족에서 장남 준걸의 아내이자 이 집안의 맏며느리 역할을 맡은 엄지연입니다. 제가 맡은 남주는 굉장히 생활력이 강하고 무뚝뚝하고 그러면서 속정이 깊은 그런 충청도의 장부 같은 그런 여인입니다. 굉장히 그 저희 가족들이 뭐랄까 남편은 생활 능력이 없고 도련님은 이제 저희가 뒷바라지를 해서 서울로 이제 취업을 해서 갔는데 사실은 이제 정리해고가 돼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고 막내 아가씨는 아직 어려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집안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 아버님은 어떤 아직도 젊음을 꿈꾸시는 철이 없는 하와이 여행이 인생의 목표이신 굉장히 소년 같은 분이고 해서 제가 이 집안의 좀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그런 여자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억세지고 투박해진 그런 여인입니다. 네. 일단 가족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가족들 간에 서로의 어떤 케미스트리가 제일 재미있는 포인트인 것 같고요. 또 남편과는 굉장히 정재영 선배님이 맡은 준걸이 굉장히 그래도 남주를 사랑하고 다 맞춰주는 성격이에요. 제가 굉장히 우악스럽게 막 포악한 행동을 해도 다 맞춰주니까 그런 점 그리고 또 막내 아가씨와 저는 굉장히 돈독한 사이예요. 이 집안에서. 그래서 뭐 그렇고 도련님과는 티격태격 앙숙 같은 영화에서 이제 저희가 학교는 동창이었는데 결혼은 준걸이랑 한 그런 설정이 있어서 굉장히 또 도련님과는 티격태격하는 사이인데 그런 점들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오랜만에 코미디 하게 됐어요. 그때 당시에는 아주 독특하고 한국적 좀비 코미디여서 마음에 들었었거든요. 저도 좀비 영화를 좋아해서 많이 봤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드라큘라와 비슷하게 조금 서양적인 느낌이 있는데 그 코드를 한국적인 농촌에 대입시켜서 가족들에게 일어나는 코미디로 풀어낸 것이 설정이 아주 재밌었고, 사실 시나리오를 저는 굉장히 빨리 읽었어요. 굉장히 빨리 읽고 하겠다는 대답도 굉장히 빨리 줬던 작품입니다. 네, 코미디 영화 할 때 항상 이렇게 느껴지는 카타르시스 같은 게 있거든요. 그리고 저도 에너지를 받고 좀 행복해지는 마음이 있는데, 최근에 조금 무거운 작품들을 하다가 밝은 작품 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이 작업 기간이 굉장히 행복했던 영화로도 또 기억이 될 것 같아요. 사실 그런 작업들은 저는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의 예쁘게 보이는 게 사실은 어렵고, 조금 다른 모습으로 변해가는 과정들을 테스트를 여러 번 거쳐서 사실은 남주의 외형을 완성시킨 거거든요. 제가 뭐 전작인 소원 같은 작품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모성애 연기 같은 걸 할 때는 좀 리얼리즘을 현실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살도 찌우고 막 노 메이크업도 하고 그런 노력들을 했었기 때문에 이번 기묘한 가족에 똑같이 임산부고 이제 시골에 살고 있는 사람이지만 좀 다른 모습을 좀 표현하고 싶어서 사실 지금 보여지는 이 남주의 외형은 굉장히 많은 테스트를 통해서 만들어진 건데, 그런 과정들은 저는 너무 재밌고 좋은 것 같아요. 네. 저희 기묘한 가족은요, 그냥 일단 유쾌한 영화고요. 그 한적한 시골 마을에 정체불명의 한 사내가 뚝 떨어져서 그 동네에 좀 독특한 가족들과 얽혀서 벌어지는 아주 유쾌하고 즐거운 코미디 영화입니다. 일단은 제가 처음으로 이 구상을 한 거는 한 10년 전인데요. 뭐 그때는 좀비 영화라는 장르 자체가 또 서구의 그러니까 서양의 것이었고, 한국에서 뭐 좀비 영화 뭐 이렇게 생각을 할 때였는데, 그 당시에 신종플루가 살짝 유행할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냥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그냥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좀비한테 물리면 저 병은 낫는데 좀비로 변할 수도 있어 라는 그런 아이러니. 뭐 영화가 대부분,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이러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평소에 가족 코미디를 굉장히 좋아했고요. 그리고 뭐 배경으로 나오는 충청도라는 곳이 또 저희 가족 고향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그러니까 제 주변을 되게 돌아보면서 많이 이렇게 참고를 많이 해서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화도 보면은 물론 이제 오프닝에 잠깐 소개가 되기는 하는데 인재로 시작이 되는 거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영화 속에서는 우리 영화에서는 좀 다른 영화랑 조금 다른 점이 악역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 영화의 시작점이 앞에 잠깐 소개가 되고 어떤 이야기를 전개되는 데 있어서는 나오지는 않는데, 좀비한테 물리고 감염되고 하는 그 상황 자체가 저는 하나의 또 어떤 일그러진 욕망 속에서 나오는 좀 인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영화를 쭉 보시고 나면 정말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사실 특히 제가 좀비물을 그렇게 그러니까 싫어하지는 않는데, 이 영화를 좀비 영화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만든 영화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가족 코미디, 그러니까 가족이 나오는 좀 유쾌하고 재밌는 영화를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좀비 영화들은 대부분 이제 내가 살기 위해서는 좀비들을 이렇게 죽여야지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좀비 영화를 보는 목적이 어떻게 보면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살생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그런 데서 오는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끼기 위해서 좀비 영화들을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영화 기묘한 가족은
죽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서 그 발버둥을 치는 그런 이야기로 전개가 됩니다. 그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가족이 왠지 닮은 것 같은데 또 안 좀 이렇게 좀 조금씩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무대가 또 이 농촌이잖아요. 근데 또 농촌에 그렇게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배우들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도시적이고 막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게 진짜 가족의 모습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각자 보면은 영화를 보시면 영화 속에 나오겠지만 각자 이 맡은 롤이 있어요. 그래서 민거래 같은 경우는 뭐 좀 허당이긴 하지만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중거리 같은 경우는 약간 행동대장식으로 그런 역할들을 하고, 그리고 뭐 심지어 쫑비까지도 그 영화 마지막에는 이 가족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일종의 비밀 병기가 되는 거죠. 뭐 그러니까 그런 역할들을 각자 하는데, 저는 뭐 제가 특별히 뭐 이렇게 시나리오 외적으로 막 많은 어떤 설정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배우분들이랑 크게 막 이견을 갖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설계도는 있으니까 그 안에서 너무나도 즐겁게 다들 아이디어들을 막 내주시고 막 그랬기 때문에 제가 기획 단계에 있을 때보다도 영화를 만들면서는 정말 더 풍부해지고 그런 것들이 더 그래서 영화가 더 되게 풍성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괴물이거나 아니면 귀신이거나,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거나 뭐 이렇게 그 흔히 그 인간, 그러니까 사람이 그 공포심을 갖는 그 대상이 뭐 그런 형태로 괴물이거나 아니면은 뭐 좀 영적인 존재, 뭐 귀신이거나 유령이거나 뭐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사실 저는 좀비를 생각했을 때 일종의 그 되게 일단 한번 그러니까 생을 다 한 거죠. 생을 다 한 거고, 근데 그 이후에 어떤 다른 존재,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존재로서 뭐 그 이후 그러니까 뭐 시체라는 표현을 써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 형태로 그러니까 귀신이거나 괴물이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자기 자의식이 없이 그 형태로 계속 그냥 그 생이 이어진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뭐 이건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 영화에 저희 영화에 나오는 그 회춘이라는 코드도 저는 그게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막화가 되듯이 저도 좀비화가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왜 좀비화가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냥 이거는 그냥 그런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만약에 내가 100세까지 살 수 있는 에너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좀비한테 감염이 돼서 그러니까 감염 물리면 그 에너지를 한 번에 다 짧은 시간 동안 한 번에 다 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약간 사막화되듯이 좀비의 형태로 바뀐다라는 설정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회춘으로서, 그러니까 에너지 넘치고 회춘으로서 뭐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좀비를 저는 그렇게 막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 좀 악마와도 같은 그런 그러니까 귀신이거나 악마나 괴물 같은 존재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일단은 부산행도 그렇고 창궐도 그렇고 너무 좋은,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고 반가웠어요. 제가 이 영화를 처음에 기획한 게 2010년도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오래 됐죠. 그러니까 처음엔 이 소재 자체로 영화를 만든다고 그랬을 때는 뭐 굉장히 낯설어하고 어려움이 좀 많았거든요. 그런데 앞선 좀비 영화들이 이렇게 좀 관객들한테 선을 보이고 또 나름 또 사랑도 받고 하다 보니까 일단 경계가 좀 허물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일단 저는 좀비 말고도 사실은 여러 소재가 되게 많잖아요. 많은데 그냥 그런 소재들이 이렇게 이런 영화들이 나오면서 하나씩 허물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이건 좀 다른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저희 영화도 좀 독특한 코드들이 좀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 보면 소재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저희 영화도 좀 관객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시면 이보다 더 재밌고 좀 재개발랄한 영화들이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좀 하고요. 저도 앞으로 계속 그런 영화들을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김혜환 가족은 굉장히 유쾌하고 그러니까 팝콘을 먹으면서도 볼 수 있는 그런 좀비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오셔서 그냥 어떤 선입견도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오셔서 보시면 정말 2시간 동안 즐겁고 유쾌한 시간 보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거기 누구야? 저거다. 그거. 나 물렸어. 아, 걔한테 물리셨지. 걔한테 물린 거 아니라니까. 살아있는 시체 들어봤어? 좀비라고. 저놈의 X야. 내 머리 묻는. 나 어떡해. 넌 이름이 뭐야? 일단 물리게 되면 순식간에 DNA 변이를 일으키는데 알 엄마 그거 참치 든 거 아니야 임마 머리에 좋은 거. 그건 DHA고 다른 거? 다시 살아나.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밤새 뭔 일이 있었던데요? 폭포수가 따로 없네. 어디 이거 네가 갖고 봤지? 시방 그게 뭘 먹으기요? 같이 했잖아요. 야옹해! 줄을 서시오! 니들 덕분에 온 마을에 활기가 넘친다. 확시. 나 경찰이요. 괜찮아요? 갔다 갑시다.